이 세션의 좌장을 맡은 경북대 김정수입니다. 저희 이비인후과 학회의 수장이신 김세현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먼저 계시겠습니다.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구를 학회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초대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 연구회 회장직을 맡으신 장영주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인 라이노바이러스와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런 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킵니다. 라이노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에게만 전염을 일으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노틱 바이러스로 인수 공통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크로스 스피시스 점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런 팬데믹의 위험은 우리가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싱글 스트랜디드 RNA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이노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크고요. 사스코비2는 ACE2 리셉터를 사용을 해서 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그 전신 증상 발현에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게 되겠고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시에 이넷 이뮤니티, 특히 인터페런 리스폰스가 중요한데 현재 이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사스코비2는 이런 인문 이스케이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장애, 바이러스성 후각 이상은 코비드 감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긴 하지만 일반적인 감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로타입을 가지고 있는 라이노바이러스 감염에서 시로타입 차이가 호스트 면역 반응의 차이를 일으키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지금 사스코비드2가 굉장히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는데요. 오랜 기간 상피세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이러스 감염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의 김현직 선생님께서 사스코브2 감염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호흡기 점막 면역 반응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김현직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감염이 보이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임상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2가 감염이 된 다음에 호스트에서 이 바이러스가 피크로 올라가는 시점이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이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시점보다 훨씬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들에 전파시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지 리프로덕션 넘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염 속도가 상당히 더 급격히 진행이 되고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호흡기 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스페시픽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중요하고 또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잘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초기에 이내 이뮤 리스폰스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의 타이터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려면 뇌절 뮤코자, 비강에 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한두 스페시픽한 이뮤 리스폰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유니버설하게 이뮤 리스폰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비강으로 투여하는 비강 점막 백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백신은 근육주사 형태로 저희가 맞고 있는데 아직은 임상 1상 정도밖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강 점막 백신이 호흡기 바이러스를 타겟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항원을 비강 점막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이런 메모리 B셀과 T셀의 파퓰레이션이 훨씬 오래 티슈에 지속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B셀에 의한 이런 스페시픽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의 생성량이 훨씬 빠른 시간에 많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런 비강 점막 백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에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 그 코로나 실제 환자들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부를 1차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일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가 자가 격리가 되거나 의원이 폐쇄되거나 방역을 한 경우가 총합을 보면 500명 더해서 하면 한 2,000군데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 이 숫자가 의미하고 있을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전국 186개 지자체에 코비드-19 관련해서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조치를 전부 다 질의를 넣었더니 그중에 88군데 지자체에서 응답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75% 정도 가량 되는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방역 조치로 인해서 환자들이 오지 않고 또는 의사들은 감염되거나 격리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재택치료의 개념 자체는 격리라는 거죠. 격리. 치료제는 없지만 격리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지 않음으로 좋아지게 한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공공의료의 개념이고요. 이런 안내문들이 이제 다 발송되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1차 의료에서의 대응은 아주 쉽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를 보는 1차 의료의 대응과 똑같고 다만 그 무서움을 조금 없애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음압실 또는 음압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환자가 자기가 코로나 환자라고 오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환자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팬데믹이 아니라 가끔씩 스포라딕하게 생겼을 때는 이 환자가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쪽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정확하게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만을 해서 진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 의사는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팍스로비드 처방하고 이후 후유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여기서 어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3차 병원에서의 코비드 관련 그 임상적 경험에 대해서 연세대학 김다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실 김다희고요. 코비드-19의 초창기에는 어떻게 트랜스미션 되는가 저희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에어로졸을 통한 숨쉬는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커프 혹은 스니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가 밝혀지면서 저희가 이비인후과에서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CDC에서 발표한 심텀스들을 보면 아까 그 이현종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발열이나 커핑 그리고 sore throat, nasal congestion 그리고 호흡곤란 미각, 후각 소실 등 이비인후과에서 특히 많이 보는 증상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행했던 코로나 환자들 트라케오스토미 시술 그래프를 보면 그 확진자의 비율만큼 급속하게 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중증도에 따라서 그래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저희 병원에 입실했던 총 422명 중에는 중증 환자가 67.8%로 중증 환자 비율이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사망률은 14.7%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기관절 개술을 했던 환자들 중에서는 8% 정도로 사실 기관절 개술을 하고 더 시비어 코스로 이완되지 않고 다시 회복 과정을 거친 환자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 사실 코로나가 종료되지는 않았고 코로나의 후유증과 앞으로 생겨나는 중증 환자들의 케어를 조심해야겠지만 이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19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예전처럼 돌아오는 시점이 생길 거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날 상기도 감염 팬데믹에 대해서는 이런 선제적인 대응 방안과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도 감염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과 일반 환자와 조금 분리되는 기구나 공간 그리고 그에 맞는 수단과 정책 비용이 사실 3차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인 양정석 과장님께서 코로나19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코로나19와 의료 전달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고 또 치명률 자체는 또 낮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그 코로나19 대응하던 전달 체계와는 사뭇 좀 다른 대응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할까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대응 체계인데요. 기존에 이제 보건소 중심의 PCR 검사만으로는 이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택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순에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 전환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가 시행이 됐었고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라고 기존의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외에 좀 많은 의원들이 개원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월 3일부터 208개소가 시작했고 그러니까 2월 3일 시점으로는 거의 한 600개소에서는 신속항원 검사를 통한 검사 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기반으로 한 검사 치료가 연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RAT 양성으로 바로 확진을 하면 굳이 저 구에 하나씩 시군구에 하나씩 있는 보건소까지 가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동선 축소를 통한 감염 예방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PCR 역량을 보존을 해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PCR 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양성 확진 체계는 당분간 5월 13일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유병률이라든지 환자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양성 확진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사실 앞으로의 과제는 오미크론 이후에 오미크론의 또 하위 변이종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가을철 재유행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신종 변이 이런 거 다양하게 지금 이후 올해를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특수하게 관리되던 코로나19 검사 치료 체계가 일반 의료 체계랑 어떻게 융합될 것인지 이것에 정부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오미크론 같은 유형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입원 병상 생활치료센터의 인프라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재택 치료를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높은 치명률을 고려를 했을 때 대면 진료 인프라죠. 대면 진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음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중심으로 먼저 좀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좀 기본적인 보상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고 저희들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 연구회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 연구회를 만들어 주신 장영주 교수님과 여러 가입하신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늦어서 이 세션 이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68명, 역대 최고치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면서 76만 2,338명의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동네 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Be okay. I don't know when it all turns to gray. Will you stay or will you go?
and try. 대책치료 시작하는 Many 첫날인데 people 네, 혹시 컨디션 좀 and 어떠세요? let them 기침 가래가 심한데 열 지속되면서 호흡 곤란 생기면 조금 이제 대면치료 받아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be okay. I hope so. I hope so. 'Cause we've all seen better days. Fought this war a million ways. Can we skip the part